안녕하세요. 또 여전히 김치 영상과 오스트리아 스키장과 뭐 이런 영상이 또 올라가기 전에 또 제가 애정하는 컨텐츠로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2026년 1월 9일 오전 7시 18분이고요. 오늘은 이제 항암 2차 일주일 전에 맞았어야 되는 거를 연기가 돼서 오늘 맞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패시티 찍은 결과가 나오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 예전에 난소 절제 수술한 거 또 그거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일이 너에게 좀 중요한 날이 될 것 같고 긴장이 되는 날일 것 같은데 모든 행운을 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걱정을 좀 하셨어요. 아빠도 그렇고 또 뭐 주위에 이제 남편은 제 걱정을 좀 잘 안 해요. 뭐 맨날 하지만 말로 표현하는 스타일이 또 아닙니다. 네, 알고 있고요. 아무튼 주변에서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정작 본인인 저는 그닥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 너가 너 자신을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미 아주 예전부터 아주 극한의 상황까지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전달받는 날이다라고만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거를 이따가 생각할 거지. 미리 미리 벌써부터 결과가 어떨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거는 좀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잘 옮기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로 일단 걱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만약에 모든 그런 상황에서도 이미 마음을 잘 정리를 해놓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없는 것처럼 열심히 하루하루 살고 있다 보니까 와 진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감사한 일도 더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 그러니까 항암 수술, 그러니까 그 유방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벨기 돌아왔을 때도 좀 새로 태어난 기분이 있었지만 어 그게 이제 3중 음성으로 바뀌고 뭐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고 뭐 이렇게 충격적인 소식을 좀 듣고 이제 뭐 그 1년 그런 과정에서 또 제가 한번 확 깨이는 과정이 또 있으면서 또 다른 제가 된 느낌이 있습니다. 어, 진짜 그 모든 걸 좀 내려놓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전히 제가 계획한 대로 흘러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거다.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었는데요. 지금은 진짜 좀 내려놨어요. 봐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커리어를 또 내려놨잖아요.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그렇지만 지금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제 건강이다. 그래서 근데 건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건강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은요.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무리하면 안 되는데 가끔 이제 무리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좋은 공기를 마시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산에 갔다 오면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물론 너무 무리하면 안 되죠. 제가 늘 조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진짜 다치기라도 하면 사실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저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조절을 좀 잘 해볼게요. 그리고 잘 먹어야 되는 거죠. 아주 정성스럽게 제 몸에 좋은 거를 잘 챙겨서 먹어야 되는 일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거는 제 마음 관리입니다. 제 정신 관리요.
근데 내 마음 관리, 정신 관리 어떻게 하냐? 음, 스트레스를 웬만하면 받지 않는 상황에 저를 두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저를 두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유심히 살펴보면서 내가 특정적인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극심히 받는다라는 거를 제가 관찰의 결과 알게 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거를 좀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견뎌내고 원래 그런 거다. 아, 괜찮다. 견뎌내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들을 더 이상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주 좀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받는 게 언제인지를 좀 간파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 그런 상황에 본인을 두지 않게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내가 재밌어 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어? 이제 어떤 제가 경제적인 어떤 거긴 거에서 허락하는 한에 내에서는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음, 진짜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전 늘 하면서 하루하루를 하고 살고 있고요. 사실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어려워요. 어렵지만 받아들이고 나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더 재밌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있는 가망이 없어. 난 모든 걸 내려놓겠어요. 내려놓는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불필요한 집착에서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아시지 못하면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거죠. 저는 진짜 지금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흘러가는 것도 막 자포자기하면서 흘러가는 대로 두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렵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것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저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감사함이 있습니다. 저는 똑같은 환경에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주 전, 한 달 전, 그때 저와는 너무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또 한 번 느끼죠. 사람이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삶이 달라질 수도 있다. 정말 다르다. 이걸 경험으로 하니까 더 와닿습니다. 예전에 책으로도 이런 말 많이 들었었어요. 생각을 바꿔라. 인식을 바꿔라. 제가 물론 그거를 중간중간 경험을 해서 또 그렇게 자기 마인드나 자기 생각 컨트롤을 하면서 인식의 전환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어떤 고난이나 역경을 이겨낸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다른 차원의 고난이나 역경이잖아요. 이거는 저는 진짜 죽음과 더 가깝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너무 이상하게 슬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저런 삶이 더 감사한 삶일 수도 있어요.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건 더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 죽음을 준비한다고 해서 이게 이걸 또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잘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아쉬운 부분이 남는 것들, 내가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이라도 바꿔나가면서 해볼 수 있는 기간을 얻는 거잖아요. 자, 이게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2년이 될 수도 있고요. 3년이 될 수도 있고요. 10년이 될 수도 있고요. 1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기간에 걸쳐서 잘 준비한다면,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말은 삶을 더 충실히 산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제가 누구보다도 더 충실하게 살다 떠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 거기다가 제가 이제 건강을 좀 더 잘 관리하면 또 그리고 치료를 좀 더 잘 받으면 더 건강한 정신으로 더 건강한 몸으로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삶을 살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저는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남다르게 걱정이 없고 남다르게 좀 자유롭고 남다르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분을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두 단어 죽음이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 부모님은 너무 또 걱정부터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또, 자식이 없는 자식의 또 철부지 없는 말이 되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인식의 전환을 도움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평온합니다. 평온하고, 그래요. 신기하죠. 그 누가 봐도 평온할 수 없는 상황인데 평온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어저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진짜 걱정 많이 되지 않니? 내가 다 불안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 결과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님 저는요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오늘 있을 결과는 저한테 어떤 임팩트를 어떠한 영향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다 뭐 진짜 아주 나쁜 그런 케이스를 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결과가 어떠하든 이건 제 손밖에 일이거든요, 아버님.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지 저쩐지 그리고 뭐 그게 부정적이든 안 부정적이든 저는 그냥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쭉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물론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을 거고요. 나쁜 소식이 있으면 좀 낙담을 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별로 기대를 하지도 않고요. 또 실망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이 좀 놀라시더라고요. 나는 너라면 못 그럴 것 같아. 나는 지금도 그냥 심장이 벌렁거려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귀여우시고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따뜻하죠. 그래요. 저는 이미 흘려야 될 눈물을 다 흘린 것 같습니다. 그 총량의 법칙이 있죠. 요즘에 눈물이 안 나오네. 아니야. 이틀 전에 눈물 나왔다. 그러니까 너무 요즘에 재밌으니까 이거 요즘에 아니 왜 이제서야 이렇게 재밌지? 이거를 조금 더 빨리 더 이렇게 재밌게 살 걸. 물론 옛날에도 재밌게 살았지만 지금은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너무 충실하게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재밌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좀 제가 하는 모든 의사결정들이 다 마음에 들어요. 그냥 다 마음에 들고 저한테도 너무 관대하기도 하고 또 머리가 진짜 확 총명해진 느낌이 있어요. 제가 진짜 우울하고 막 이렇게 무기력할 때 의사결정 하나 내리기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게 진짜 되게 신기해요. 진짜 특징적인 게 마음이 부정적일 때는요. 의사결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직감도 깨어있지 않고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뭔가 머리에 이렇게
구름이 잔뜩 껴있는 느낌? 그리고 뭔가 안개가 잔뜩 껴있는 느낌? 그래서 뭐 하나가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머리가 완전 머릿속, 뇌는요, 지금 맑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너무 뚜렷하게 보이고요. 뭐가 옳고 그른지도 좀 잘 보이고, 뭐가 내가 좋아하는 거고 싫어하는 건지도 좀 잘 보이고, 우선순위도 너무 잘 보이고, 그래서 진짜 제가 어제 하루 제가 지낸 걸 쭉 보면, 진짜 다다다다다닥 이렇게 뭘 해도 똑같은 시간에 진짜 100가지를 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또 깔끔하게 또 이렇게 딱 끝내놓는 걸 보면, 그리고 의사결정도 다다다닥 딱 돼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르르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도 들고, 또 근데 그게 막 그 계획에 급급하게 따라가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부르륵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했는지 알려드려 볼까요? 아주 편안하게 아침에 일어납니다. 제가 일어나고 싶을 때.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만, 일찍 일어나도 제가 일어나서 움직이고 싶을 때 내려가서 움직입니다. 네. 보통 한 10시 반 정도 10시 정도 되면은, 9시 반에서 10시 정도가 되면은 아버님이 오세요. 그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내려와서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들이랑 같이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 이런저런 수다를 떱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시간을 그렇게 예전에는 또 일을 하기도 했고, 또 아버님이 오시면 후다다다 안녕하세요, 저 새 좀 잘 부탁드려요, 저 일 좀 할게요 이러면서 제 서재로 가서 일을 하거나, 그리고 와서 잠깐 뭐 얘기를 하거나 그랬는데, 지금은 그 시간에 아버님이랑 엄청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한 마음을 더 가지고 아버님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전에는 그냥 후다닥 가서 제 서재 가서 막 이렇게 재택근무하기 바빴거나, 그래서 아버님과 이렇게 아버님이 새를 돌봐주시는 과정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아버님에게도 더 충실한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새를 이렇게 셋이서 같이 돌보진 않고 아버님한테 맡기거나 내가 하거나 뭐 이런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셋이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좋더라고요. 스트레스도 좀 없고. 왜냐면은 내가 좀 버거우면 아버님이 바로 그렇게 봐주시고, 또 아버님이 좀 귀찮으면 또 내가 또 하고, 이렇게 토스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가족이 좋은 것 같아요. 대가족이 한 집에 사는 게 나름의 고충도 있지만 고통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는 일이죠. 일단 잠깐 같이 있을 때는 좋았다. 사실 이상적인 거는 한 동네에 사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집이 있고 한 동네에 사는 거. 사실 더 이상적인 거, 남편도 남편 집이 있고 저도 제 집이 있고. 전 예전부터 그걸 꿈꿨어요. 그렇게. 근데 실현 불가능한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내려가면은 아버님이 먼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새벽 5시, 6시쯤에 깨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이런저런 거 이렇게 녹음도 하고, 이렇게 제 영상들도 보기도 하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또 카톡 하기도 하고, 가족들이랑도 카톡 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또 잠들 때가 있어요. 그럼 잠들면 또 잠들고, 그리고 일어나면 아버님이 먼저 와서 깨어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커피를 내려주세요. 제가 내려가면. 그러면은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아버님이 먼저 식사를 하시고, 그동안 제가 이제 새들을 보다가 아버님 식사 끝나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밥을 차려 먹습니다. 왜냐면은 아버님이랑 저랑 먹는 게 달라요. 그리고 아버님은 그냥 아버님이 쭉 드시는 걸 좀 선호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먹는 거를 이렇게 궁금해 하시면은 이렇게 좀 드셔보시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아버님이
가지고 온 식사를 아버님이 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제 밥을 먹고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온 사방에 이제 아이들을 뭐 이렇게 놀게 해주면은 뭐 이제 나뭇가지 같은 거를 이제 막 마구 뜯게 해주거나 뭐 이렇게 휴지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종이 같은 거를 이렇게 뜯게 해주면은 그거를 좀 놀이 삼아 합니다, 애들이. 그러면 또 온 사방이 어질러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저기 남편 서재로 가서 이제 아이들이랑 있으면 저는 이제 뒷정리를 싹 합니다. 뒷정리를 싹 하고 그리고 아버님과 저와 한 2시나 2시 반이나 2시나 2시 반, 3시 전에 아이들을 이제 세장에다 넣어놓고 이제 저희들은 각자 할 거 하러 떠납니다. 아버님 집으로 가시고 저는 뭐 장을 봐야 되면 장을 보러 가고 뭐 그런데 보통 장은 뭐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에 몰아 하거나 저는 고기를 일주일치나 2주일치를 몰아서 사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하나씩 필요할 때 그 해동해서 먹는 거를 합니다. 계속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야채도 일주일에 한 번 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장 보는 시간에 너무 하루하루 맨날 이렇게 할애하는 거를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잊어버린 건 또 그때 가서 하긴 하지만요. 이렇게 일주일치 장은 이렇게 카테고리 나눠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러 갑니다. 고기는 고기대로, 야채는 야채대로, 과일은 과일대로, 그 다음에 공산용품은 공산용품대로, 공산용품은 또 더 자주 사지 않죠? 뭐 2, 3주에 번에 한 번씩 이렇게 뭐 휴지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시작한 건 뭐냐? 도서관에 갑니다. 도서관에 가서 거기에 있는 잡지들도 보고, 그러니까 글 위주로 안 봐요.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번역을 하게 되면 머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줄입니다. 그래서 건축 잡지라든지 뭐 요리책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좀 보다가 영상 편집도 거기서 좀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 6시, 7시쯤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편이 이제 집에 올 때쯤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집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남편이 언제 오는지. 그러면은 예전에는 아예 이런 확인 자체를 안 했어요. 그래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거나 저 먼저 밥을 먹거나 뭐 새들이랑 저녁 시간도 혼자 길게 보낸 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알아차렸죠. 이렇게 하면 제가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언제 오는지 묻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같이 집에 도착을 해서 남편이 새들을 보면은 그동안 제가 저녁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꿨어요, 제가.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남편은 자기가 좋아하는 새를 또 기를 수도 있고 마음껏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고 저는 저대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좋고 그래서 시스템을 이렇게 셋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저녁을 이제 차리고 그리고 이제 먹고 애들이랑 좀 놀아주다가 또 이제 남편이 이제 애들을 데려가면 서재에 데려가서 또 남편은 또 늦게까지 또 일을 해요. 서재 가서 뭐 자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게 엄청 많거든요. 예, 그러면은 저는 또 그 사이에 또 먹은 거 또 바뀐 게 있어요. 제가 요리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 치우는 것도 제가 다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워낙 바쁜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다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얘가 일이 많으니까 내가 정리도 좀 해주자, 이렇게. 근데 그게 쌓이다 보니까 장도 제가 혼자 보고, 요리도 제가 혼자 하고, 설거지도 제가 혼자 하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서운함이 쌓여가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폭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관계에 독이 된다라는 거를 아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 친구가 알아서 좀 이렇게 도와주는 걸 원했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주 오랜 시간 끝에 폭발하면서. 근데 또 이 친구는 이렇게 좋게 얘기해주면 말을 잘 들어요. 이렇게 정중하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짜증내지 않으면서 조용히 점잖게 얘기하면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이라도 짜증을 내거나
조금이라도 감정적으로 이렇게 명령식으로 하면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 친구가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나한테 뭘 시킬 게 있으면 좀 정중하게 나한테 얘기를 좀 해줘. 이렇게 짜증 부리듯이 하거나 감정을 섞거나 그렇게 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얘는 이런 식으로 또 움직이는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먹은 거는 네가 좀 이렇게 치워줬으면 좋겠어. 내가 혼자 다 하니까 좀 버거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병원 가서 또 자기가 그런 상황을 다 듣고 좀 정신 차린 것도 있고요. 근데 그 이전에부터도 실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먹은 거는 그 친구가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정리하는 동안 제가 새랑 좀 놀아주고 그러고 그 친구가 다 정리를 마치고 하면은 그래도 제 마음에 100%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 친구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합니다. 왜 그거까지 시키면 의욕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보통 10시, 10시 반이면은 잠자러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참 뭐 그 사이사이에 이제 제가 원하는 것들도 하기도 하죠. 음악을 듣는다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본다거나 뭐 저기 피아노를 연주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걸 하죠.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저께 그렇게 보냈어요. 하루에 보내는 그 예시표가 이렇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지? 사실 제가 오늘 이거 킨 이유는 제 원래 주제는 그거였거든요. 경험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주제가 이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럼 오늘의 주제를 뭐라고 딱 말을 해야 될까요? 제가 좀 요즘에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모든 걸 이렇게 저를 몰아세우지 않기, 뭐든지 흘러가는 대로 하기, 생각나는 대로 하기. 사실 그래서 지금 컨텐츠를 찍을 때도요, 막 뭐 이렇게 장대한 계획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딱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의 흐름으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뭐를 일전에 막 정리를 해서 써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저렇게 얘기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쭉 떠드는 거를 기록을 해보자. 난 거기에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제가 정해지고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사고를 하게 더 보세요. 그러니까 틀 안에 두게 하지 않고 조금 더 내 사고가 더 자유롭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럴 때 좀 더 창의적으로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좀 더 발견하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진짜 찐으로 나의 모습이 좀 더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렇게 녹음을 했다가 또 나중에 들었을 때 저를 관찰하기 너무 좋죠. 제 의식의 흐름을요. 제가 얘기했죠. 그 관찰하는 거를 저는 저를 아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인격체라고 생각을 하고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고 하고 관찰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 잘 이해하고 싶거든요. 저를. 그러니까 제가 저를 잘 이해해야 제가 더 저를 잘 대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맨날 다른 사람 관찰하다가 그러니까 저를 지금 잘 유심히 관찰을 해야 제가 저를 어떻게 잘 대해줄 수 있을지 알 거 아닙니까? 이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이 친구가 뭘 싫어하는지, 이 친구가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 친구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재밌어서 날뛰는지, 이 친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드는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이 들고, 또 이 친구가 또 어떤 현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런 거를 그냥 쏙쏙들이 알고 싶어요. 제가 저를 모르고 산 느낌이 좀
있다. 제가 저를 안다고 착각한 세월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저를 좀 진짜 찐으로 좀 객관적으로 좀 늘 객관적이긴 어렵죠. 주관이 좀 섞여 있죠. 아직까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뭐라고 정할까? 오늘의 주제, 얘기 주제. 이건 나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했고, 나의 하루에 대해서 얘기했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대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까지를 딱 이 과정을 딱 하는 게 과정을 좀 남기고 싶은 욕심 내려놨다며. 내려놨다며. 박 교수. 욕심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자꾸 정하려 그래. 그 무죄로 할까? 제목을? 제가 이따가 녹음을 한번 들어보고 제목이 생각나면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애쓰지 않는 걸로. 그래서 요거 녹음을 끄고 이제 경험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이어서 그냥 해볼까요? 왜냐면은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켰던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그래요. 해볼게요. 왜냐면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꼭 얘기해보고 싶었고 이거를 좀 나중에 얘기하기 싫더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기로 했으니까. 그러면은 뭐 앞전은 그냥 근황이라고 치고 본격적인 주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서 먹어봐야 아는 경험주의자입니다. 요거로 인트로로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 그러면은 인트로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으니까 여기서 영상 끊겠습니다. 경험에 관해서는 그 다음 주제로 얘기를 할게요. 암튼 이랬다 저랬다 해서 죄송해요. 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좀 하겠습니다. 제가 민폐를 드린 건 아니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아무리 그 상황이 낙담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거를 객관적으로 보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나에게 최선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만 하세요. 나머지는 맡기세요. 누구한테 맡기냐? 그 흘러가는 삶에 뭐 이제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어떤 신에게 맡기는 거고요.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두는 거죠. 흘러가게. 그냥 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그냥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마음적인 동요가 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하시고 그 최선을 나 이 상황에서도 최선이 안 보인다, 그러면 그냥 두세요. 최선이 없는 상태로. 어떤 시인이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어쩌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어렵나요, 또? 그러니까 어쩌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최선을 안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름의 다 최선이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이라도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뭐 하나라도 하는 게 최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에 맞게 하는 최선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에 맞는 최선을 하려면 본인을 또 잘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본인을 잘 알려면 본인을 좀 잘 관찰해 주세요. 나를 좀 유심히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절망적이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수록 더 관찰하세요, 본인을.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나의 감정은 어떠한 상태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하기 싫은가? 그런 생각이, 그래서 거기서 관찰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실천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그래야 조금이라도 절망적이고 낙담하는 상황에서
빨리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집중을 하실 거니까. 자기가 관찰한 나의 모습에서 내가 해주고 싶은 것들, 내가 이제 피하고 싶은 것들, 그런 거를 막 바쁘게 하다 보니까 그 낙담이나 절망하는 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해하지 못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력이 딱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냥 햇빛이 좋으면 햇빛 쬐러 나가시고, 경치 좋은 데 있으면 경치 좋은 데 보러 가시고, 맛집 있다 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고, 그러세요. 진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음. 사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간주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쭉 살아가시는 거고, 그 안에서 건강을 챙기시는 거죠. 그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련의 일들은 사실 저희 손 밖의 일이에요. 할 수 있는 것도 있긴 있죠. 제 병과 관련해서 정보를 많이 찾아보는 건 또 좋은 일입니다. 내가 내 병과 관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또 의사 선생님과 이렇게 또 상의도 해보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내 병이 뭔지도, 내 병이 어떤 건지 좀 잘 아는 거. 요즘에 AI가 엄청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I 뭐 쓰는 게 어렵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구글로 갑니다. 구글 그 검색창에 가죠. 그래서 내 병기를 짝 씁니다. 3중 음성. 이게 뭐야? 그래서 딱 엔터 딱 치면 결과가 나오죠. 뭐 AI 결과값, 전체, 이미지 쭉쭉쭉쭉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AI 결과값을 딱 누릅니다. 그러면은 AI 검색, AI를 이용해서 설치된 그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창에서 더 추가적으로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쓴 뭐 약,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 부작용이 뭐야? 그리고 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어? 방법이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생활 습관이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뭐 피검사 수치가 나왔다. 그러면은 피검사 수치를 또 복사를 해서 딱 검색창에다 딱 넣어주고, 거기다가 뭐 이름이나 이런 거는 넣지 마세요. 개인정보 같은 거는. 모르겠다. 그것도 아까 알아서 하세요. 본인이 안전하게 느끼는 만큼만 알아서 하세요.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알아서 하세요. 딱 해놓고, 내가 여기서 수치가 지금 이게 지금 이 수치에서 뭐 이게 내 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자, 피검과 이 수치 중에서 AI가 알긴 알겠다. 너무 머리가 좋아서, 아니 너무 똑똑해서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건 그렇고, 이 피 정보를 딱 주면서 여기서 지금 주의해야 될 게 뭐야? 정상적이지 않은 수치가 뭐야? 내가 지금 주의해야 될 게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지금 뭐 헤모글로빈 수치가 뭐 정상 범위에서 벗어났습니다. 뭐 빈혈로 간주가 되며, 악성 빈혈로 간주가 되며 뭐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백혈구 수치 뭐가 좀 낮습니다. 그리고 호중구 수치가 낮습니다. 뭐 이거 지금 뭐 백혈구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은 뭐 선생님과 상담해서 뭐 항암제를 뭐 지연해서 맞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근데 물론 중요하게 수치가 내려간 건 선생님이 얘기해 주지만, 뭐 또 세세하게 본인이 볼 수 있는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시간을 좀 보내보세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좀 불안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는 만큼 불안이 또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는 아는 만큼 불안이 좀 줄어드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스타일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AI를 활용해서 본인의 병을 좀 깊이 이해하시라. 그런 거를 좀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녹음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가운데 불안함이 높은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봤다라고 정리를 해보겠고요. 요 녹음을 마치고 경험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란 말도 좀 그러니까 오늘 하루 만끽하세요. 응, 에이, 힘내세요. 그냥 할게요. 힘내세요. 힘이 안 나면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힘이 안 나는 대로 또 그런 시간을 보내시고 뭔가 의욕이 생기면은 또 힘을 내서 뭔가 좀 해보세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나 자신. 나 자신이 원하는 거를 조금 해주고 나 자신이 싫다고 하는 건 하지 말고 그거만 집중해 보세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오늘의 이 콘텐츠는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